의원의 딸, 현감을 살리고 삶을 택하다. 젊은 현감이 병색이 짙은 얼굴로 자리에 누워있다. 의원의 딸이 탕약 그릇을 들고 약 냄새를 살피고 있다. 은은한 등불 아래 의원의 딸과 떠돌이 약재꾼이 몰래 약재를 살펴보고 있다. 젊은 현감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의원의 딸에게 나리, 혼인을 저는 청하고 기껏 당신의 있다. 마음을 받겠습니다. 촛불이 하나다. 한밤중 방 안은 외로운 촛불 하나뿐이다. 창호지 너머 달빛조차 흐릿한 침묵 속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간헐적으로 이어진다. 그녀 앞에 놓인 탕약 사발에선 가느다란 김이 피어오른다. 사발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약물 자국은 누군가 이미 이 잔을 들었음을 증명한다. 여주는 될 듯이 뜨거운 도자기 표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붉게 달아오르지만 그녀는 고집스레 온기를 버텨내며 사발을 들어 올린다. 코끝에 약향이 닿는 찰나 그녀의 움직임이 멎는다. 가늘어진 눈매와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그것은 단순한 시음이 아니라 본능적인 경계였다. 향기 속에 숨겨진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한 순간 그녀의 전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다. 정적을 깨고 사발 속 약물만이 여전히 뿌연 김을 내뿜으며 그녀를 응시하고 있다. 약재 냄새는 살갗에 새겨진 문신 같았다. 아무리 씻어도 손가락 마디마디 벤 창출의 쌉싸름한 기운과 머리카락에 머문 감초향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약방 귀신이라 놀리며 달아났고 여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울지는 않았으나 몸에 밴 향기가 바람에 흩어질 때까지 정적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목숨도 살려내는 고울의 명이었다. 여주는 그 거대한 등 뒤에서 자랐다. 약재를 고르는 눈 미끄러짐, 탕약을 다리는 불의 숨결, 맥을 짚는 손끝의 떨림까지. 아버지가 잠든 밤, 여주는 몰래 약장을 열어 풀의 성질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연마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은 세상의 이치까지 그녀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우물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맥은 남자가 짚는 것이고 처방은 남자가 내리는 것이라는 성벽은 견고했다. 여주가 정성껏 고른 약재는 아버지가 고른 것이 되었고 그녀가 찾아낸 처방의 오류는 운 좋게 눈에 띈 것으로 치부되었다. 인정받지 못한 총명함은 빛나는 재능이 아니라 그저 계집의 유별난 버릇일 뿐이었다. 여주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장날 아버지의 약재 짐을 들고 나설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먼 곳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절감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두꺼운 유리 한 겹 너머를 건너다 보는 것과 같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나 차가운 막에 가로막힌 거리. 여주는 그 소외된 거리에 익숙해졌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동시에 심장을 베어내는 고통이었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성은 안으로 굽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한밤중 탕약 사발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선 이유도 그 당연하지 않은 감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믿고 마실 약물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감지한 미세한 균열. 그것은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며 갈고 닦은 그녀만의 슬픈 무기였다. 장날의 공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탁했다. 짐짝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억척스러운 흥정 소리.
정체 모를 국밥 냄새가 뒤섞인 소란 속을 여주는 묵묵히 걸었다. 앞서 걷는 아버지는 고을 사람들과 연신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고, 여주는 등 뒤에 묵직한 약재 보찜을 고쳐주며 그 그림자를 뒤따랐다. 익숙한 약재 좌판 앞에 이르자 여주의 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졌다. 눈보다 손이 먼저 반응했다. 창출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향부자의 결을 짚어보는 손끝은 이미 수만 번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익숙한 공기 속에 이질적인 향이 실려왔다. 그것은 분명 약재의 냄새였으나 평소 알던 것과는 달랐다. 향의 밑바닥에 무겁고 서늘한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여주는 홀린 듯 옆 좌판으로 고개를 돌렸다. 낯선 약재꾼의 짐이었다. 아직 다 풀지 못한 보찜 틈새로 비죽 튀어나온 약재들이 보였다. 여주는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그 짐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때 바닥에 앉아있던 약재꾼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닿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장터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공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다. 여주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응시하다가 시선을 다시 보찜으로 옮겼다. 약재꾼 역시 그녀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짐을 내려다보았다. 뭔가 보이십니까? 질문이라기엔 너무나 건조한 확신에 찬 물음이었다. 여주는 대답 대신 한 발짝 더 다가가 코끝을 약재 쪽으로 기울였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냄새를 확인한 그녀가 다시 그를 보며 나직이 물었다. 이 짐 어디서 났습니까? 이번엔 그가 침묵할 차례였다. 그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여주를 관찰했다. 사람들은 바삐 그들 곁을 지나쳤고 아무도 이 정적인 대치에 주목하지 않았다.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약재라는 은밀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주는 직감했다. 이 낯선 사내와 그가 품은 기이한 약재들이 정체되어 있던 자신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독의 실체를 확신하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첫날 밤 여주는 약재꾼에게서 건네받은 약재 한 줌을 손에 쥐고 약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그녀는 약재를 하나하나 분리하여 들여다보았다. 코끝을 바짝 대어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지시겨 질감을 살피고 혀끝에 조금 대어 보았다가 이내 뱉어냈다. 약재의 독이 섞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자생지에서부터 독초와 엉겨 자라거나 건조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거나 문제는 명백히 세 번째였다. 이것은 자연의 실수도 가공의 부주의도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침입이었다. 약재꾼은 그날 저녁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여주가 문을 열어두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처마 아래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을 때 여주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내 짐이 의심스러우신 거라면 말씀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여주는 대답 대신 독의 흔적이 역력한 약재 묶음을 그에게 내밀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독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걸 어디서 받았는지 당신이 거쳐온 모든 경로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잠시 여주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의원 딸의 눈에서 비치는 결연함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읽어낸 것일까. 그는 이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은밀하고도 치열한 추적의 시작이었다. 이틀째 밤, 두 사람은 약재꾼이 지난 보름간 거쳐온 길을 역으로 되짚기 시작했다. 그가 넘었던 이름 없는 산길, 잠시 몸을 뉘었던 주막, 약재를 넘겨받았던 중개인들과 그 시간까지. 여주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명을 종이 위에 촘촘히 적어 내려갔다. 좁은 약방 안, 작은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나란히 기울었다. 이 마을 주변에서 약재 거래량을 갑자기 늘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도 위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주는 고개를 들었다. 등불 빛에 반쯤 잠긴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 보였다. 언제부터였습니까? 현감이 이 고을에 부임한 직후부터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약재라는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탐욕의 냄새가 진동했다. 사흘째 날 새벽, 여주는 마침내 약재의 최종 출처를 확인했다. 문제의 약재들은 고을 변두리의 특정 창고를 반드시 거쳐 나오고 있었다. 그 창고의 주인은 이 지역 토호 집안과 닿아 있었고, 그 토호는 현감과 막역한 사이였다. 여주는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단호하게 정리해 나갔다. 증거가 쌓일수록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부지런해졌다. 그때였다. 분주히 움직이던 여주의 손 옆으로 그의 투박한 손이 놓였다. 그가 기억해낸 또 다른 중개인의 이름을 짚어주기 위해서였다. 거친 일을 해온 남자의 손과 약재 향이 밴 여자의 손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겹칠 듯 말 듯 교차했다. 여주는 문득 그 자연스러움에 당황했다. 평생 누군가와 대등하게 머리를 맞대고 같은 목적을 위해 손을 맞춰본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는 늘 앞서갔고 세상은 그녀를 유리병 너머에 가두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내는 그녀의 총명함을 버르지라 부르지 않았고 그녀의 처방을 운이라 치부하지 않았다. 잠시 손이 멈추었다. 심장 부근에서 낯설고 따스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러나 멈춘 것은 아주 짧은 찰나였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가볍게 저어 감정을 털어내고 다시 붓을 쥐었다. 설레임보다 앞서는 것은 진실이었고 온기보다 시급한 것은 눈앞에 독을 막는 일이었다. 계속하십시오. 창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여주의 물음에 약재꾼은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지도 위로 손을 옮겼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맞대고 있는 작은 등잔 주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전의 이름은 고을 사람들에게 충직함의 대명사였다. 현감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였다. 여주 역시 그를 신뢰했기에 종이 위에 적힌 그의 이름을 마주한 순간 붓을 쥐고 있던 손이 먼저 굳어버렸다. 약재꾼이 입수한 거래 기록 한 장. 독이 섞인 약재를 창고로 넘긴 중간 거래인의 이름 옆에 그 거래의 뒤를 봐준 보증인으로 아전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여주는 그 이름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서늘한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약재 사기가 아니었다. 토호와 아전이 결탁했다면 목적은 단 하나,
현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감이 마시는 약은 그녀가 막지 못한다면 오늘 밤 안에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동물이 될 터였다. 당장 달려가 현감께 알려야 한다. 본능적인 판단이 앞섰지만 이내 뒤따라온 냉혹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아전은 현감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다. 의원 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달려가 고변한들. 현감이 평생을 믿어온 충신보다 그녀의 말을 먼저 믿어줄 미만무했다. 오히려 아전이 먼저 움직여 증거를 인멸하고 그녀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 뻔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현감뿐만 아니라 여주 자신과 약재꾼까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여주의 손은 종이 위에 놓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약재꾼은 그녀의 깊은 고뇌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가늘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여주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충직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쌓인 권력의 도끼를 고요하게 읽어 내려갔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천재성이 이제는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유일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현감의 집무처는 아침 햇살 아래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여주는 문 앞에 섰을 때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망설이면 두려움이 발목을 잡을 것임을 알았기에 오직 진실만을 머릿속에 채운 채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상대로 아전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현감의 곁에서 문서를 살피던 그는 여주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스친 미세한 동요를 여주는 놓치지 않았다. 의원 딸이 이른 아침부터 어인일로 여기 오느냐. 아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으나 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현감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주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약재 꾸러미를 꺼내 천천히 풀었다. 도끼가 서린 약재들이 탁자 위에 펼쳐졌고 그 뒤를 따라 약재꾼이 걸에 기록을 들고 당당히 들어섰다. 현감 어르신, 이 약재들을 보십시오. 여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말을 내뱉을수록 깊은 고요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약재에 교묘히 섞인 동물의 이름, 그것이 거쳐온 창고의 실체, 토호 집안과 결탁한 검은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거래의 뒤를 봐준 보증인의 이름을 가리켰다. 현감의 시선이 기록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침묵이 흐를수록 아전의 얼굴에서 충직함이라는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다져온 표정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과정을 여주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이어서 약재꾼의 담담한 증언이 이어졌다. 자신이 약재를 입수한 경로와 그 과정에서 목격한 부정한 거래들, 군더더기 없는 사실의 나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창이 되어 아전을 겨누었다. 현감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전을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서늘함이 교차하는 그 시선 앞에 평생 현감의 그림자로 살았던 아전은 아무런 변명도 내놓지 못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이미 모든 진실을 시인하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었다. 유리벽 너머에서 세상을 관망하던 여주가 마침내 그 벽을 깨고 나와 음모의 판을 뒤집는 순간이었다.
음모의 대가는 소란스럽지 않게 치러졌다. 아전은 포박되는 순간까지도 담담히 운명을 받아들였고 위세를 떨치던 토호 집안은 그날 이후 약속이라도 한 듯 고을 안에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몇몇 가문은 야반도주하듯 고을을 떠났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푸릇한 봄풀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고을의 아침 풍경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은 골목을 누비며 달렸지만 공기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져 있었다. 시장통에서 누군가 터뜨리는 호탕한 웃음소리는 더 이상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고 사람들의 굽은 어깨는 전보다 조금 더 곧게 펴졌다. 여주는 약방 앞에 서서 그 평범하고도 기적 같은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이 씻어낸 빈 약사발이 들려 있었다. 한때 불길한 김을 내뿜으며 생명을 위협하던 사발에선 이제 아무런 악취도 서늘한 살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발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약재 냄새가 밴 그 손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피의 대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이 손끝이 감지하는 진실이,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머리 위로 새 한 마리가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갔다. 유리병 너머의 세상이 아닌 자신이 발을 딛고 숨 쉬는 진짜 세상이 그곳에 있었다. 여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밴 약재 향이 싫지 않다고 생각하며 환하게 밝아오는 고을의 아침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엔딩 두 사람이 길을 떠나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현감은 여주에게 정중한 제의를 건넸다. 고을의 정식 의원으로 남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아버지의 약방을 가업으로 이어받게 해줄 수도, 혹은 나라의 녹을 먹는 자리를 새로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재능 있는 이를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 나지만 결코 억지로 묶어두지는 않겠다는 배려 섞인 제안이었다. 여주는 그 호의를 가만히 경청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정착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는 확신에 가까웠다. 현감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 담긴 그녀의 결연함을 읽어낼 줄 아는 이였다. 약방에서의 짐 정리는 생각보다 단출했다. 평생 손때 묻은 최소한의 도구와 기록들을 보찜에 갈무리한 뒤 여주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는 딸의 선택에 긴 말을 얹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딸의 머리맡에 투박한 손을 얹었다가 거두었을 뿐이다. 그 짧은 온기 속에 그동안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깊은 신뢰가 모두 담겨 있었다. 약방 문을 나서는 찰나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질감이 확연히 달라졌다. 수만 가지 약초 냄새에 갇혀있던 안쪽의 공기와 달리 바깥 세상은 생동하는 풀향기와 젖은 흙내, 그리고 이름 모를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로 가득했다. 늘 보던 풍경이었으나 비로소 자신의 발로 세상을 마주한 그녀에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었다. 고을길 어귀에는 약재꾼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별다른 인사치레 없이 자연스럽게 그녀와 보폭을 맞추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채워야 할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저녁 노을이 길 끝자락에 걸려 온 세상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붕 위를 적시는 붉은 햇살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다. 인정받지 못했던 재능을 품고 유리병 너머를 서성이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여주는 자신의 몸에 밴 약재 향을 바람에 실어보내며 노을이 빚어낸 긴 그림자를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실루엣은 점차 짙어지는 황혼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새로운 진실을 찾아 떠나는 길 위에서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